전세를 역전시키는 스키피오라는 젊은 장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니발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전이 뭐냐면 한니발의 본거지였던 에스파냐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에스파냐에 가가지고 지키고 있던 한니발의 동생을 이제 치게 되고 한니발의 아버지가 만든 그런 것을 로마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니발 입장은 상당히 당황을 하죠. 자기는 이탈리아 남부에 처박혀 있는데 스키피오가 자기 본거지를 가가지고 그곳을 로마 땅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죠. 세비야 근처에 이탈리카라는 고대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키피오가 가서 건설한 도시고, 여기 도시 출신 중에서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는 황제가 있는데요.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인데, 스키피오 이후에 여러 장수들이 이탈리카에 퇴역병으로 보냈었거든요. 은퇴하면 거기서 땅을 줘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그 퇴역병의 후예가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에스파냐 출신 최초의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한니발을 돕기 위해서 하스드루발 바르카가 이탈리아 침공을 했던 일이 일어났죠. 기원전 215년에 4,000명의 보병과 500개 기병을 재조직해서 이탈리아 진군을 시도합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적죠. 겨우 4,000명과 500개 기병 가지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로마는 한니발과 싸우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드루발이 와서 여기서 죽게 되고요. 이때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시라쿠사가 원래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의 동맹국이 되었죠. 그 시라쿠사가 밀을 로마에 잘 공급해주는 바람에 로마가 승리하게 됐는데, 그때 이 시라쿠사의 참주였던 히에론이 나이가 많아 죽고 어린 손자가 참주가 되었는데, 그 손자를 두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시라쿠사 사람들이 로마에 항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로마가 한니발한테 고전하고 있으니까 우린 지금 로마를 버리고 카르타고 편에 서겠다라고 한 거죠. 충분히 그럴만하죠.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땅도 아니고, 그 로마와의 관계가 이제는 좀 바뀌어도 된다. 로마가 지금 고전하니까 곧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시라쿠사가 한니발 편으로 가게 되고, 이후 로마는 시라쿠사 공략전을 하게 됩니다. 그 시라쿠사가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던 그 도시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시라쿠사를 공략을 할 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큰 그 거울 같은 거, 오목거울을 만들어가지고 태양빛을 모아서 이 로마군의 배를 불태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로마군은 이 정도 가지고는 끄떡할 나라가 아니죠. 결국은 로마군이 시라쿠사를 정벌을 하게 되고, 아르키메데스가 누군지 몰랐던 로마 병사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기원전 211년에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죽게 되고요. 스키피오는 에스파냐에 가가지고 한니발의 본거지를 로마 쪽으로 끌어들이고, 시칠리아에 가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카르타고의 진짜 본거지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카르타고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탈리아 남부에 한니발이 있어요. 카르타고 본거지가 로마군에 의해서 좀 털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니발 보고 빨리 들어와라, 복귀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니발은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는 스키피오가 시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북아프리카로 건너오게 됩니다. 우티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와서 자마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의 본진을 싸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한니발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탈리아 반도에 싸웠던 세 번의 전투가 있었죠. 트라시메네 호수, 칸나의 회전. 이곳에서 로마군이 졌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냐면 바로 기병의 질이었어요. 한니발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리 요인은 기병대의 질이었다는 거죠. 그 기병대는 주로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등작업설했죠. 등작 없이 말을 타고 거기서 위에서 창을 휘두르려면 어릴 때부터 말을 잘 타야 되거든요. 이탈리아에서도 기병이 있긴 했지만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기병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키피오 입장에서 한니발을 이기려면 누미디아 기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시니사라고 하는 누미디아 사람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게 되죠. 당시에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어요. 이때 마시니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와라. 이제 로마군 편에 그 마시니사의 기병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기원전 202년에 있었던 자마 전투에서 6,000명의 기병이 로마군 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근처의 자마 평원에서 스키피오의 로마 군대와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대가 대결을 벌이는데요. 이게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군대는 지휘관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고, 카르타고는 당연히 한니발 바르카였죠. 그러니까 총원은 로마군은 35,000명이었고 한니발은 4만 명이었다. 로마 보병이 23,000이고 카르타고 보병은 36,000이었다.
로마 기병은 2,500이었고 카르타고 기병은 2,000이었다. 누미디아 기병이 5,000이었다. 그런데 카르타고의 기병은 4,000이죠. 그러니까 로마 기병은 몇 명이죠? 7,500이네요. 7,500대 4,000. 그러니까 한니발 입장에서 여태까지 싸움 중에서 기병대가 열세였던 건 이 자마 전투에서 최초였던 거죠. 근데 한니발이 믿고 있었던 건 전투 코끼리 80마리. 그러니까 기병대가 약한 것을 이 코끼리로 만회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코끼리 역할은 뭐죠? 오늘날의 탱크와 똑같아요. 탱크가 쫙 밀고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 이게 바로 코끼리였는데 이걸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키피오는 코끼리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코끼리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진영을 보시면 여기 한니발이에요. 한니발에 보병이 있고 양쪽에 기병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80기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스키피오는 어떻게 했냐면 보병대를 세우되 한니발처럼 촘촘한 보병대가 아니라 중간에 틈이 있는 보병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누미디아 기병과 이탈리아 기병을 이렇게 세웠죠. 기병대도 앞서 있었고 중요한 건 저 코끼리다. 코끼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로마군, 파란색은 카르타고이죠. 요 까만 게 코끼리입니다. 먼저 코끼리가 전진을 합니다. 이때 스키피오가 세웠던 전략은 코끼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보병대를 작게 편성을 해서 틈을 여는 겁니다. 코끼리가 막 달려올 때 틈을 열어서 거길 지나가도록. 코끼리는 좌우 회전도 잘 안 되고 한번 출발하면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끼리를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뒤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보병끼리 싸우죠. 그리고 기병은 기병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기병은 로마군이 7,500, 카르타고군이 4,000이었잖아요. 기병대의 숫자에서 로마군이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군이 카르타고 기병들을 쫓아내고 뒷면을 치게 된 겁니다. 그걸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코끼리가 먼저 공격을 했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통과시켰다. 세 번째는 보병끼리 싸우고 기병끼리 싸운다. 네 번째는 승리한 로마 기병이 카르타고 보병의 뒤를 친다. 이렇게 되면 이 중간에 낀 보병들은 몰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전투의 결정적 키는 누미디아 기병의 망치였다는 겁니다. 이 자마 전투의 결과 카르타고 측은 한니발의 정예 15,000명의 전사 포함해서 2만 명이 손실이 있게 되고요. 부상자와 포를 합치면 4만 명이, 도망간 일부를 빼고는 거의 정원이 사상이 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마 측은 겨우 1,500에서 2,500. 이게 평원에서 벌인 회전의 특징이에요. 이기면 확실하게 이기는 이런 거죠. 누미디아 측 전사자와 부상을 합치면 5,000명. 그러니까 한니발 측은 4만 명인데 로마 측은 5,000명이었다.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결국은 한니발의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반대로 칠 수 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전술적 이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병사들의 또 훈련, 군기 이런 거였겠죠. 폴리비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니발은 그가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단지 스키피오가 더 뛰어났을 뿐이다. 이랬다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한니발은 카르타고에서 관리 역할을 하다가 추방이 돼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로도스 섬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아주 유명한데요. 스키피오가 이렇게 한니발한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었더니 한니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장수는 알렉산드로스요. 그 다음은 에피로스의 피로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키피오가 당신은 나한테 패한 장수라는 걸 잊었소? 나한테 패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세 번째요? 라고 했더니 한니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나요. 만약 내가 승리했다면 첫 번째가 나일 거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부심은 대단하죠. 단지 자마에서 당신한테 졌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라고 했던 거죠. 사실 더 위대한 사람은 스키피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누스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전쟁 후에 카르타고는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한 50여 년 동안 해상권,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을 영유하는 농업국으로 남게 되고요. 또 마시니사가 정권을 갖게 된, 왕위를 갖게 된 누미디아는 독자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물론 로마의 속국 역할 또는 로마의 동맹국으로서 기병을 로마한테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카르타고가 2차 포니저 전쟁 이후 한 50여 년 동안 농업국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로마한테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서 로마에게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3차 포니저 전쟁이라고 하고요. 로마는 카르타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 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땅에다 소금까지 뿌립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카르타고가 위치한 이 땅이 워낙 로마한테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농업 생산물도 많이 나고 상업으로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를 다시 건설을 해요. 오늘날 이 튀니지아에 있는 이 카르타고 유적지는 로마 시대의 도시의 유적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